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요즘 이야기되는 개헌은 뭔가 느낌이 다르고 또 그 깊이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말하다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너희 정치꾼들끼리의 이야기지 아닙니다.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다 하시잖아요. 경제적 강자, 사회적 강자, 정치적 강자. 최근 검찰,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시고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실 마음이 생기시는가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려면 뭔가 고민을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 한번 해보자는,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보자는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 그게 바로 이 87년 제재 제6공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7공화국의 어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겠다 하는 게 이 개헌 논의의 시작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앞으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난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다 짐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엇보다도 그 막강한 전두환, 노태우 그런 강권 통치 시절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번에 국민이 결심하시면 정말로 이렇게 무한정한 이 격차와 불평등 또 그리고 기회가 단절된 데 따르는 이 절망은 뒷거리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민생과 개헌이라는 게 딱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개헌을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김부겸, 윤정주, 이상돈, 박영선, 진영 5분 의원들께서 공동 요청하는 개헌 담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을 놓고 볼 적에 개헌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1987년 오늘의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원으로서 이 현재 헌법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헌법 개정은 64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도입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실은 충분하게 이 개헌에 대한 세세한 절차를 갖다 밟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개헌이 한 2년 동안 개헌 특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한때 또 호언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중지가 됐다가 64조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몇 달 남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권력구조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겠다 하는 이것이 초점을 맞추어지는 바람에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있던 헌법재판소를 새롭게 도입한다든가 한 이러한 새로운 항목들이 들어갔습니다만 당시 우리가 처한 모든 경제사회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문은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87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황제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문제가 되는 것.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을 모셨지만 이 황제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인식을 지나고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느냐, 즉 국민과의 소통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국회가 왜 제대로의 기능을 못하느냐, 이것이 정부에 가서는 대통령의 권력에 집중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절벽에 가까웠습니다. 소비도 절벽, 인구도 절벽, 성장도 절벽, 모든 것이 절벽에 가까운 구조적인 절벽의 구조화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거를 파헤칠 수 있는 활로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소위 경직된 상황이 지속되느냐 하고 보면 권력이 너무 한쪽에 집중돼 있고 거기에 대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국회가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논의를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논의를 해봤자 해결책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는 소위 국민들 간에 있어서의 이런 분열 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 격차는 말로는 격차가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처방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처방이 나오지를 못합니까? 결국은 활발한 소위의 장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결부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지금 형식만 갖추었지 민주주의가 내재화되지 못한 데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의 기초가 소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에 바탕에서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소위 정치 상황이 30년 전과 비교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의식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21세기 사회를 지식사회 정보화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지식사회 정보화사회에 맞게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고 있느냐, 정치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밤낮 갈등과 반목만 지속될 뿐이지 다른 어떠한 새로운 방안이 찾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헌법을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을 한 9차례 헌법이 개정이 됐는데 대부분이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헌법 개정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헌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정치인 자발적으로 스스로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4.19라고 하는 학생들의 그런 저희 민주화 혁명이 뒷받침이 돼서 한번 개헌을 했고 그 다음에는 60항쟁이라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정말 성숙된 정치인들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기초적인 법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저께 재헌절을 맞이해서 국회의장이 반드시 70년을 맞이하는 재헌절에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 각자가 정말 용기와 지혜를 갖다 가지고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을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에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거는 개개인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도 줄어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임기도 단축될 수도 있고 이러한 건데 이거를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점은 우리가 잘 극복을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환경이 변화가 돼가지고서 앞으로 한국의 경제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지금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경제 조항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우리 경제 구조화에서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민주주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비교적 잘
명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국민의 인권과 관련해서 특히 언론 자유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서 헌법이 그러면 제대로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배경을 잘 묘사하고 있나 하는 그런 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5분이 주최하는 이 헌법에 대한 이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표출돼 가지고 앞으로 이 개헌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